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휴머니젠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좀 요약 및 번역을 좀 해왔는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을 한번 살짝 들어보시고 추가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휴머니젠 사이트에서 좀 자세히 이렇게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FDA 그리고 MHRA 그리고 미국 EMA 어프루벌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내용을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중간에 나옵니다. 휴머니즌 프리젠테이션 자료고요. 7월 14일 기준으로 자료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휴머니젠 오버뷰라고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은 코로나에 대한 렌질루맙, 델타 변이, 미국 시장 진출 계획, 미국 외 시장, 미국 외 국가에 대한 시장 진출 계획, GVHD, CAR-T, CMML에 대한 렌질루맙, 그리고 재무제표와 12개월간의 목표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목차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목차예요. 변경된 건 따로 없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 보시면 미국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영국 판매 허가 신청, 그리고 생산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달성 사항과 12개월간의 목표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라이브에어 3상 초기 1차 목표 달성, 라이브에어 매드 아카이브 게재, 주마19 임상 1상 성공적 데이터 발표, 미국 긴급 사용 승인 신청. 12개월 이내 달성 목표입니다. 긴급 사용 허가 시 상업 분배, 액티브5 연구 결과 확보 등이 있고요.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입니다. 따로 뭐 바뀐 내용은 없고요. BET 임상 있죠? 액티브5 이게 환자 75%가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해요. 환자 200명을 아직도 확보 못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네,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버뷰 첫 번째, 렌질루맙의 코로나 연구입니다. 임상 3상 연구 설계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나와 있고 1차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다. MITT 조정 모집단에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모집단 전체에서는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기계호흡 없는 생존율 1차 지표를 달성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렌질루맙 요약사항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하는 GM-CSF를 중화하는 치료제다. 사이토카인 폭풍이에요. CS는 CS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한 IMV 진행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준다. 신규 입원 환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타 약물과 병용 투여하기가 쉽다.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약물 관련, 렌질루맙 관련 부작용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적응증에 대한 잠재적 확장성이 있고요. 안정성 입증됐고요. 면역 염증계,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 부문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Emergence of Delta Variant, 델타 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전파력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던데 알파 및 다른 타입에 비해 높다. 감염 심각성도 알파 변이에 비하여 높다. 자연 감염 이후 면역력은 낮다. 백신 효과성은 알파의 면역력에 비해 백신 효과성을 감소시킨다.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는 영국 및 글로벌로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 감염력이 높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되고 있다. 병원 입원율도 높고 감염 시 심각도도 높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욕구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 파우치 NIAID 소장 얘기입니다. 인터뷰입니다. 델타 변이는 이전의 변종에 비해 감염 시 입원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 계획입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 2020년 연간 비용이 96억에서 17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10조 원에서 20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2021년 이후 입원 환자 예측이 2020년에 130만 명, 2021년에 100만 명, 2022년에 87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이에요. 백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적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수두를 예로 들면 치킨폭스, 수두 맞죠? 치킨폭스가 백신 접종률 90% 이상이고요. 백신의 효과성은 또 90% 이상이래요. 그런데도 매년 35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겠죠? 인플루엔자는 접종률이 65%고 효과성은 40에서 60% 정도인데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입원 및 저산소 환자에 대한 미충족 수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슈의 악템라가 최근에 승인을 받았죠. 긴급사용 승인을.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휴머니젠의 렌질루맙은 지금 2단계라서 새로 입원한 환자들부터 투여가 가능하다. 렌데시빌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시장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신규 입원 환자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미국 의료제도에서의 렌질루맙 비용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료보험 체계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DRG, 행위별, 포괄수가제,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렌질루맙의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할 미국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겁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시스템 코드가 등록이 됐대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리고 그 코로나 신규 치료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비용의 65% 정도를 이 사보험이죠. 미국은 그 보험 그런 체계를 통해 지원을 할 거라고 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 EUA는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 및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고요. BLA, 생물학적 승인이죠. 생물학적 승인을 받으면 EUA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확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진출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 긴급 사용 승인 시 렌질루맙의 출시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가운데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We are ready to launch 렌질루맙 with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렌질루맙을 런칭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 미국 외 지역의 시장 진출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에 대한 렌질루맙의 시장성, 기회를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가 1억 8,500만 명이고요. 미국, 영국, 유럽 긴급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인도 긴급사용 승인 신청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까지. 그리고 승인 전 단계 진출 전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정적 사용 허가 그리고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나라별로. 그것을 이제 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 아래 판매 허가 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격 단일화를 유지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임시 사전 허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처음에 식약처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PM테크에서 텔콤과 함께 휴머니젠에 작년 6월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필리핀에 대한 판권을 확보를 했는데 정부에서 나서주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랑 유럽은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순서가 밀린 것 같아요. 영국, 유럽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한국과 필리핀에 이렇게 판매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영국이랑 유럽을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휴머니젠 PR에서. 계속 볼게요. 협력 파트너 프로그램, WW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 국가에 1차적으로 집중을 한다. 영국, 스위스 먼저 하고 그 다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슷한 파트너십을 협의 중이다. 걸프연합,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산유국 협의체가 걸프연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브라질까지도 파트너십을 협의 중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KPM테크와 함께 이렇게 협력 파트너를 프로그램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국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승인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요. 엄청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시면 2020년 6월 달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덱사메타손을 승인을 받았고, 영국어에서의 렌질루맙 개요를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로서 렌질루맙 소개를 위한 영국 각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 나이스에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21년 6월 14일 판매 허가 신청을 제출했고요. 21년 7월 7일 롤링 리뷰 수락을 받았습니다. MAA로부터. 그리고 21년 3분기 말 이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는 현재 덱사메타손, 렘데시비르, 토실리주맙, 그리고 케브르자라, 사릴루맙이죠. 그게 전부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 공급체인 및 지역 분배 계약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렌질루맙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렘데시비르 하나만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검토는 약 6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EMA 관계자들과 소개 미팅을 실시했고, MAA의 소개 자료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렘데시비르의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은 게 5월 1일인데, 2020년 5월 1일인데, EMA에 제출을 한 게 4월 30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6월 25일 날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바리시티닙의 경우에는 FDA 승인이 11월 19일 날 이루어졌는데, EMA 신청이 4월 29일.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랑 바리시티닙이랑 비슷한 시기에 사용 승인 아니구나. 1년 전에 제출이 됐네요. 그리고 바리시티닙은 21년 4월 29일이니까 지금 7월 초니까 얘도 아마 조만간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어떤 그런 게 없으면 바리시티닙이. 그리고 이제 렌질루맙은 소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게 이거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EMA 서브미션이랑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이내의 목표들입니다. 렌질루맙의 제조 확장, 그리고 승인 국가에 대한 상업화, 액티브5 PET 연구 결과 발표, CMML 임상 2-3상 연구 시작, 그리고 GVHD 2-3상 연구 시작, CAR-T 임상 2상 연구 등록, 그리고 렌질루맙 FDA BLA 제출, 그리고 코로나 외 호흡기 질환, 그리고 다른 질환들에 대한 연구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한 번씩 쭉 이렇게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거의 5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영국,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쭉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FDA와 MHRA 승인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